네, 안녕하십니까. 깐세칼로 강정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중국 증시가 상당히 큰 폭의 급등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국 증시 강세란 부분은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도 장 마감 무렵에 바스켓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인들이 순매수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국에서의 강세란 부분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중국에서의 강세 부분이 상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에서의 변화가 일으킬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에서 미증시와 중국 증시 어느 쪽이 더 확연하게 강세를 띌 것이며 어느 쪽이 더 우위를 차지할 거냐, 여기에 따른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흐름을 더 봐야 되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해 드린다. 좀 더 이 부분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란 증시 자체가 워낙에 강하게 움직인다는 부분은 신흥국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국내 증시도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다. 대신에 이제 종목별, 업종별로 선택지가 더 넓어졌다는 부분에서 종목별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부터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는 이제 0.8% 마지막에 더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2150포인트 구간대를 올라서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대금은 8조 6천억이고, 거래대금 자체는 여전히 감속세가 좀 더 이어진다 되는 케이스고요. 외인들이 장중에는 1,400억 가까운 매도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장 마감 무렵에 외인들의 매도가 축소되고, 그리고 동시효과의 바스켓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인들이 148억 매수로 마감이 되었고, 기관에서는 최근 들어서 연기금을 중심한 프로그램 매수 계속해서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면서 기관에서의 순매수세는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더 강하게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선물 쪽에서는 286.5포인트로 1.09% 상승 마감을 했고, 외인들이 1,500계약을 사면서 베이시스 자체가 장 마감 무렵에 다시금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전환됐던 부분은 국내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좀 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데, 실제로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앞전에 6월 달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로 금융투자에서 여태까지 매도했던 물량이 약 1조 규모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옵션 만기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50선을 이제 회복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이제 거래대금은 10조대를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래대금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금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거래대금은 다시금 높여놓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420억 정도의 매수를 한 반면에 기관에서는 330억 정도 매도를 했다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해외 증시에서 이제 중국 증시가 워낙에 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약 5.8%라는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고가를 아예 돌파를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외국인들의 대규모 자금이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요일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3천억 정도 들어왔다 말씀드렸는데, 그만큼의 물량이 금요일 날도 유입이 되면서 중국 증시로의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대규모로 이어진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라든지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쪽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그런다. 결국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감이 가장 높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가 강세를 띨 때 어느 업종이 강세를 띠느냐.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중국에서는 지금 강세 자체가 특히 금융주에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됩니다. 그래서 증권이라든지 보험, 은행 이런 쪽을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고, 그 외적으로도 부동산이라든지 에너지 섹터라든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가치주 그리고 시크릿커를 중심으로 강세를 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향후 시장에서 이런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미국 중심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성장주 그대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서가 상당히 어느 정도 시장에서 혼란을 좀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상반기 시장을 계속해서 끌고 왔던 거는 미국 중심의 성장주 시장이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뀌느냐, 이 부분은 좀 더 체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국내에서 우선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들어온다 부분이 국내 시총 상위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증시는 수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날 이제 장 마감 무렵이 미 선물이 0.2에서 0.3% 정도 선발했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하락으로 오히려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의 코로나 확산 이 부분이 너무나 크게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유럽 내에서의 차량 판매 자체가 급감했다는 부분이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하락을 했다가 되면서 유럽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금요일날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율이 0.8% 상승했고 코스닥이 1.3%의 상승을 나타냈다 되죠.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대형이 소폭 상승이 축소된 모습이었지만 중소형을 중심으로 강세를 띄었다 되고 가장 강세를 보였다 된 쪽이 이제 서비스 업종이었는데 서비스 업종에서는 이제 카카오가 강세를 띄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고 그 외적으로 SK바이오팜이 계속해서 신고가가 상장하자마자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쪽 역시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면서 서비스 업종이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IT 쪽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이어진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프로그램 매수와 외국인의 바스켓 매수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래 대금 자체는 크지 않다 하더라도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우위를 차지한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금요일 날 또 끝날 무렵에 이제 뭐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국정원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깜짝 인사가 좀 이어졌다라는 부분에서 건설 같은 이제 경영 관련 쪽이 강세에 뛰는 모습을 또 보여줬다 되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과 하락 나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이제 제약 쪽이 소폭 하락을 했고 통신 쪽에서가 지난주 계속해서 강세를 띄었었다.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졌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삼성전자로 상당히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러니까 우선은 삼성전자 쪽에서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 시총이 가장 높은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온다 될 것이고 그리고 바스켓 매수가 들어온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삼성전자가 동반 매수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내일 실적 발표가 또 상당히 중요하다 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코로나 자체가 국내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진다는 부분에 진단키트 CGN이 다시금 동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었고 카카오 같은 경우 네이버하고 약간 차별화가 나타나려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뱅크와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올해 하반기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공모시장에서 열풍이 부른 만큼 모멘텀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테슬라의 신고가라는 부분이 이제 배터리 쪽에서 삼성 SDI, LG화학 역시 동반 매수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해서는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그리고 신세계 같은 면세점 이런 쪽에서도 역시 동반 매수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 매도 쪽을 보게 되면 매도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동반 매도가 좀 크게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에서 차익 실현 성격이 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K바이오팜이라는 네이버 쪽에 대해서는 외인들 매도 좀 있었고 세트리온 헬스케어와 세트리온 역시 제약바이오 쪽에서 동반 매도가 일부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NC소프트도 이제 게임주 내에서 그동안 중국 관련해서 모멘텀 못 받은 쪽이 좀 강세했던 반면에 NC소프트는 그동안 게임 내에서 독보적으로 움직였던 케이스였는데 이쪽 역시도 소폭의 매도가 나타났고 LG전자가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 되고 그 외적으로는 넷마블이라든지 위더스 제약이라 여러 가지 동반 매도 있긴 했었지만 실제적인 규모는 작았다 됩니다. 자, 그다음 기관에서 수급인데 기관도 역시 삼성전자 가장 많이 들어온 모습 보여줬고 삼성 SDI와 LG화학, 2차전지 역시 동반 매수 이어진 모습 그대로 보여줬고요. 그다음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의 주택 공급 확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건자재 업종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한샘이 대표적으로 동반 매수 강하게 들어온 모습 동일하게 나타났다 되고 그 외적으로 역시 신세계 같은 면세점이라든지 카카오 이런 쪽 역시 동반 매수 동일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다음 매도 쪽에서는 위더스 제약 신규로 상장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쪽에서가 이제 매도가 나타났고 세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제약바이오에서 역시 동반 매도 그대로 이어진 모습이었고 그 외적으로 현대차라든지 이런 자동차 쪽에서도 동반 매도가 나타나게 했었는데 그 밑으로는 전체적으로 역시 규모 자체가 작은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시총 상위에서 들어온다든가 우선 이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국내 1위 기업인 만큼 거기서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내일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든가
실적 자체가 이제 컨센서스는 상당히 낮게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6조 5천억 정도를 현재 컨센서스로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는 약 7조 4천억에서 7조 5천억 정도 나온다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실적 자체가 컨센서스를 하회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 실적을 1월 달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1분기 실적을 4월 달에 발표했을 때 그때 컨센서스 자체는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2분기 컨센서스 자체가 실제로는 삼성전자가 9조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가 7조 6천억 정도를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이 실적 발표 직전에 한 2, 3주 전부터 낮춰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죠. 그래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우선은 컨센서스 자체가 6조 4천원에서 6조 5천원 낮춰져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실질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다라고 하려면 7조 6천억 이상이 나타나야지 실질적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봐야 된다. 우선은 시장에서 낮아진 컨센서스를 충분히 넘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가 되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상반기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사실 크게 개선된다 이렇게 되진 않는다.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IT 가전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이 훨씬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앞전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56,500원 전후 이 라인대까지 한번 올라갔었고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았던 자리대가 전체 하락폭의 38.2%라는 조정을 받고 나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우선은 다시 한번 매물대 있는 자리대가 54,000원에서 54,500원 이 라인대가 되고 이 라인대를 돌파한다가 될 경우는 상단 자리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바스켓 매수라든지 국내 증시로의 외인들이 다시금 유입되는 과정이 나타날 때는 삼성전자가 모멘텀을 상당히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추세 라인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되는데 이 라인대를 돌파한다면 직전의 고점이었던 56,500원대 전후를 돌파할 가능성이 역시 높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그렇지 못하고 만일 하단 자리대를 이탈하는 과정이 나타날 경우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조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지수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한 주 동안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외인들의 매도는 뭐 4,700억 정도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상당히 크게 완화되었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의 매수가 실제로 이제 지지난주까지는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개인들의 매수 규모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됩니다. 반면에 기관에서가 이제 금융투자와 그리고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금융투자와 연기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베이시스가 개선됐다는 부분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도 유입이 됐다 되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또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된 모습입니다.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가장 컸다라고 하는 쪽은 역시 삼성전자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내일 앞두고 상당히 시장에서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가 들어온 그런 케이스였고 기관에서가 전체적으로 소폭의 매도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외인들이 4,800개가 매수를 한 반면에 기관에서가 5,000개 정도의 매도를 했는데 금융투자에서 매도를 한 부분은 차익 거래이기 때문에 이쪽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투신권에서가 약 3,100억 정도, 3,100개 정도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전체적인 업종별 등락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을 했었던 폭이 0.8%였는데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올라갔던 부분이 그대로 지난 한 주 동안의 상승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0.8% 상승했고 코스닥이 0.2, 그 다음에 대형이라든지 이런 쪽이 중소형보다 좀 약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역시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강했다 되죠. 그래서 서비스 업종에서는 실질적으로 인터넷주들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지만 인터넷보다는 게임 쪽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 역시 SK바이오팜의 효과가 상당히 컸다 이렇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외적으로가 이제 통신 쪽,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과징금에 대한 부분이 이제 8일날 이후에 나온다 부분이 있는가 그거를 지나고 나면은 시장에서 악재거리 없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하반기 어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연말 배당 투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신 쪽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중국에서의 이제 어느 정도 기대치가 높아졌던 부분이 관련주도 역시 강세 뛰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이라든지 철강, 보험 이런 쪽도 강세 뛰었습니다. 철강에서는 이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 풍산이라든지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좀 더 강했고 건설은 뭐 정부의 정책 모멘텀을 받았다 정도. 그래서 조선기계에서는 조선보다는 기계 쪽에서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보험에서는 손해보험이 역시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앞전에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역시 이쪽이 강세에 뛰었다 됩니다. 반대로 이제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제약 그리고 유틸리티 이런 쪽에 약세를 좀 나타냈다는데 제약 같은 경우가 앞전에 워낙에 강세를 띄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약 쪽이 하락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수가 소폭 상승한 가운데 업종별 종목별로 차별화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죠. 그래서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뭐 한 번 또 지나가는 과정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우선 옵션 만기를 볼 때 현재까지의 포지션을 볼 때는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현재 270.5에서 282.5 이 자리대는 현재 가격대가 285자리 좀 윗자리인데 이 자리대 볼 때는 콜 매도가 27억 그 다음에 285에서 290까지가 약 90억 정도의 콜 매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가 쪽으로는 역시 29억 정도 매도를 했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콜 쪽에서 약 45억 정도 매수를 잡아놓은 상태이고 풋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대 내가를 중심으로 해서 약 40억 정도 매수를 한 반면에 외가 쪽은 다 매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포지션을 봤을 때는 약 40억 정도 이제 80억 정도 85억 정도의 상방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옵션 만기를 앞두고 85억이라는 규모는 너무나 작다라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결국 이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가 될 경우는 시장에서 가장 외인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위쪽 방향으로 갔다가 밑으로 떨구거나 아니면 반대로 밑으로 갔다가 반대로 올리는 그런 방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서 옵션 포지션이 한쪽 일방향으로 잡혀있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위로 갔다 떨구거나 밑으로 갔다 올라가거나 양쪽을 다 열어놨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현재는 무난하게 만기가 끝난다면 287.5포인트 전후로 끝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자리대가 지수로 얘기할 때는 약 2170포인트 전후까지 열린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 포지션이 사실 규모가 크지 않다는 부분은 만기주에 포지션을 한쪽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여전히 시장에서 무게추는 위쪽으로 잡혀 있지만 어느 정도 변동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지수를 보게 되면 선물지수가 현재는 박스권의 상단 자리대에 올라왔다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요일 날의 종가 자리가 앞전에 시장에서 반등이 날 때의 고가 라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옵션 앞전에 6월달 선물 옵션 만기일의 종가와 동일하게 맞춰놨다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흐름으로도 볼 수 있는데 박스권의 상단 자리에 넘어간다면 마디 하나가 열린다. 이 부분 동일하고요. 반대로 중간 마디짜리 이하로 내려온다 될 경우는 하단의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다. 이렇게 될 경우 역시 밑으로 하나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된 케이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쪽에서도 역시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감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여기서 이 거래대금의 증가와 더불어서 위쪽을 뚫어주느냐 이 부분이 나타난다면 시장 위쪽 방향이 2200을 다시 한번 넘어가는 돌파 시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지만, 중국 시장이 이제, 중국 시장 자체가 글로벌 전체 증시에서 무게추를 가져간다가 되면은, 그때는 미증시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되는 건데, 나스닥 같은 경우 역시 계속해서 장기적인 일관상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상단 자리대를 지금 맞고 떨어질 거냐, 이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코스피 200 지수죠. 코스피 200 지수를 보게 되면 현재 선물 쪽에서는 베이시스가 개선이 된다 되면서 실제로 앞전에 6월 달에 만기일보다는 밑에 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선물 쪽에서는 현재 그 라인대까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 쪽에서는 이제 박스권의 상단 자리까지 다 올라와 있지만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볼 때는 현재는 그 라인대까지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박스권의 상단 자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거래 대비 역시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가 패턴에서 윗자리를 간다면은 돌파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밑으로 떨어진다든가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중요하다 되는 것이 미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 부분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 상승 쪽으로 무게를 잡아줄 거냐 이 두 개가 국내 증시에서 방향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바로 내일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일이 있는가 옵션 만기일도 아직까지 포지션이 윗자리가 더 무게가 실려 있다라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변동은 나타날 수 있는 포지션이다.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자체가 어닝 시장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이제 경제 지표는 거의 다 발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미증시에서 중요한 거는 기업들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실적 전망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여전히 똑같은데 지수 자체는 지금 현재 방향을 아직까지 확연하게 못 잡은 상태에서 위쪽에 조금 더 무게가 잡혀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시장에서 긍정적 요인은 중국 증시의 모멘텀이라는 부분이 국내와 신흥국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의 바스켓 매수가 들어온다는 부분, 이 부분은 국내 시총 상위 대형주 쪽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베이스 역시 개선된다 부분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지난 선물 옵션 만기를 대비해서 금융투자에서 나간 물량만 현재 1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자금이 강하게 들어온다 될 경우는 증시 자체가 역시 위쪽으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우선 뭐 시총 상위 프로그램 매수와 바스켓 매수가 들어온 쪽은 대형과 중대형 이쪽에서는 수급 개선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멘텀 자체가 중국을 중심으로 간다 했을 때는 약간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와 시크릿컬을 중심으로 간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증시를 비롯해서 코로나 이 영향을 계속해서 시장에서 움직인다 된다면 이때는 언택트 중심이 그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 좋다라고 한 쪽은 이제 미증시가 이제 중심을 끌고 가던 거가 약해진다 할 경우는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기간 조정 뭐 충분히 다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부 종목들에 대한 신용 물량이 너무나 커진 것이 대부분 이제 언택트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많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일부 종목권 업종 구분에서 다른 쪽으로 확대가 된다 할 경우는 그쪽에 갖고 있었던 신용 물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 대형 쪽에서는 반도체, 우선 하반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한 쪽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자동차, 그리고 산업재에서는 뭐 조선보다는 기계가 좋고 그다음에 건설이 좋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음식료 쪽도 역시도 실적이 좋다가 되면서 언택트 같이 동일한 모멘텀을 이중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쪽 역시도 좋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와 가치주와 시크릿컬로 모멘텀을 많이 받는다 되는데 우선은 중국 관련해서 우선 모멘텀을 화장품이나 면세점보다는 컨텐츠 관련이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사실 지수는 여전히 뭐 크게 어디가 뭐 방향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박스권 내에서의 상단, 하단, 뭐 동일한 상태에서 종목별 업종별로 차이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는데 특히나 실적 시즌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종목별 흐름 이 부분을 더 중시하셔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